이 시간에는 산성화되는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딱한 처지에 놓인 곰이 있는데요. 앞마당을 지구온난화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조그만 얼음 위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얼음이 다 녹은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이는 지구가 산성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산성화라는 게 무엇이며 지구가 산성화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산성화되면은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는데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성화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여기 공장에서 많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기계를 많이 돌릴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노폐물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지구를 산성화시킵니다. 이 그림은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또 활동량이 많을수록 그 에너지 사용량이 크지요. 그럴수록 더 많은 노폐물이 발생돼 가지고 수질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는 숨을 쉴 때마다 CO2를 발생시키는데요. 이것이 물에 녹으면서 수질을 산성화시킵니다. 물고기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은 수질이 더욱더 그렇게 되겠지요. 사람은 밖으로 내뿜는 외호흡과 세포가 숨을 쉬는 내호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인체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데 각 세포마다 CO2를 내뿜으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체액이 산성화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침에는 인체의 체액이 중성이지만 하루 종일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저녁에는 산성 체액이 됩니다. 이것이 피로물질의 정체입니다. 산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성비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것은 자연을 부식시킵니다.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내뿜는 이런 어떤 매연물질들은 대기를 통해 상승을 해가지고 비구름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산화물질이 산성물질로 변해서 산성비로 내립니다. 이렇게 산성비가 내리면 자연은 부식되는데요. 숲이 고사됩니다. 숲은 모든 어떤 동물들을 먹여 살리는 어떤 생명의 고향 같은 곳인데 이곳에 숲을 고사시킴으로 탄수화물 생산이 어려워서 더 이상의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질을 오염시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사는 어떤 물고기랄지 다양한 생명체를 힘들게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악화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자연 환경이 나빠질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은 중성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산성 상태가 되면은 피곤하고요. 무기력해지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염증이 다발하고 어떤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탄소 순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최초의 지구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했습니다. 죽음의 상태의 산성별이죠. 이러한 별이 30억 년 전쯤에 시네드라라는 녹조가 생겨납니다. 지금은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는 여름날 강가의 어떤 녹조들이죠. 이 녹조 안에는 엽록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구상의 유일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개체입니다. 이것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C와 O2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C를 물과 H2O하고 합쳐가지고 탄수화물이라는 녹말을 만듭니다. 탄수화물이란 말은 탄은 탄소고 수는 물이죠. 그래서 C와 H2O를 합쳐서 CH2O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어떤
생명의 먹이가 되고요. 앞서 CO2가 어떤 C가 제거되고 O2만 남으면서 지구는 중화 상태가 되어서 생명이 먹거리를 연소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환경이 수십억 년간 CO2를 땅속에 누적시킴으로써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가 되면서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석유나 석탄이 CO2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환경이 됩니다. 땅속에 잠자던 죽음의 신을 깨워서 대기 중으로 내뿜음으로써 지구는 온난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산성화됩니다. 자연이란 모든 것의 균형을 잘 맞춰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수십억 년도 그래왔고요. 그러나 최근 수백 년 동안 이런 인간의 난개발로 이런 환경이 깨지고 있는데요.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씨를 물과 합쳐서 녹말을 만들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물이 CO2를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산성화된 대기가 중화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동물이 녹말에서 탄수화물에서 C를 사용하면서 CO2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서 대기가 산성화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어떠한 균형이 잘 맞아가지고 지난 수십억 년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명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과소비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어떤 균형추가 기울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기가 균형이 깨지면서 산성화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균형치를 깨트린 어떤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숲을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쪽에 어떤 광합성을 통해서 녹말을 만드는 부산물로 어떤 CO2가 제거되면서 대기가 중화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점점 지구의 허파와 같은 열대 우림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어떤 열대 온난화가,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 문명은 에너지로 쌓은 바벨탑 같은데요. 바벨탑이란 성경에 나오는 탑으로 신의 뜻을 거슬려서 인간이 만든 탑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CO2가 다량으로 증가하면서 지구가 좀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정유공장 그림인데요. 정유공장은 원유를 정제유로 만들면서 CO2를 다량으로 발생시킵니다. 이런 정유공장은 에너지 변환자일 뿐이지 생산자는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을 떼서 CO2를 발생시키는 발전소인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만 바뀔 뿐이지 에너지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현명하게 에너지를 사용해서 CO2 발생을 줄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최근 해결책으로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인공으로 엽록소를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엽록소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최고의 해결책인데요. 이것은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태양광이 완전히 보급된다면은 내연기관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서 CO2 발생도 줄고 지구의 산성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과다한 탄산가스는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지구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럼으로써 기후 교란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이 그림은 태평양의 그림인데요. 지금 태평양 동쪽, 이쪽에 시커먼 부분이 남미 대륙인데요. 남미 대륙의 적도 앞바다부터 시작해가 쭉 적도를 따라서 바닷물 수온이 과도하게 상승을 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서 수증기가 다량으로 증발합니다. 그럼으로써 태평양 서쪽에는 가뭄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되죠. 태평양 동쪽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가 라니냐인데요. 그림의 경우처럼 적도 인근 바닷물이 시커멓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이외에도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을 상승해가지고서 저지대가 침수되는 이런 기후 교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